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까지 사흘 연속 포사격으로 도발한 데 따라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설정한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파기 선언에 이어 우리 역시 9.19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파! 북한 군인들이 언 땅을 파더니 폭약을 설치합니다. 지난 6일 해안포 사격을 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한 겁니다.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저급한 선동일 뿐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군 당국은 오늘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과 지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이나 함정기동 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5km 구역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부대의 지상 야외 기동 훈련 등도 역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도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사격 전후로 폭약을 터뜨려 우리 군을 속이려 했을 뿐이고 9.19 합의를 3천여 회나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한 측에서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또는 접촉 지역에서 뭔가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도록 양측의 좀 충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 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북한 내 표적 공격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는 내일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 씨는 등산용 칼을 미리 구입해 개조한 뒤 지지자인 척 다가가 휘둘렀습니다. 또 부산 가덕도 행사장뿐 아니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등 이재명 대표의 동선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7차례 김 씨를 조사한 경찰은 내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 등을 밝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인정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이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김 씨가 썼다는 8쪽의 변명문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근접 신변보호팀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를 목표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도 탈당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강제동원 제3고심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이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국익을 위한 고민의 차원이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주 유엔 대사로 퇴직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정통 외교관이었던 조태열 장관 후보자. 하지만 질문은 지난 2018년 13년 만에 결과가 확정된 강제동원 재산고심 재판거래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재산고심 때 양승태 사법부는 해당 재판 결과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외교부와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태열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를 만나 사법부가 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재판 지연에 관여했단 겁니다. 후보자가 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법원의 강제 동결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자신의 재판 거래 의혹엔 단호했습니다.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인이었던 유명한 김앤장 고문을 만났지만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라 했습니다. 라도 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의견서가 아닌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법농단이 아니라 국익을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농단 아닙니까?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3자 변제안에도 이외의 돌파구는 없다며 충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조태열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잘못을 한다면 엎드려 빌어야지요. 어디 장관이 돼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지명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이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대변할 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추위가 내일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대신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눈이 집중된다고 하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눈이 언제부터 또 어디에 가장 많이 올까요? 네, 이미 강한 폭설 구름대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폭설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에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방은 당장 내일 새벽부터 눈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청도, 전북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레의 모습입니다. 이 강한 눈구름대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그리고 동해안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에 최고 10cm 이상, 경기 내륙에 최고 15cm,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남부 내륙에도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 오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부터 대설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북 북부와 강원 남부에, 밤에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눈발이 하루 종일 강해서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걱정입니다. 이 많은 눈 때문에 또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